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에는 손흥민 선수의 애착 인형이라고 불리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페마타사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손흥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선수, 이 토트넘의 이 굉장히 좋은 재능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에는 Young Player of the Year, 그러니까 올해의 젊은 선수상을 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뿌듯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바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사르를 좋아하고 그리고 옆에서 지도를 해주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됐었습니다. 게다가 파페마타사르가 토트넘과 2030년까지 재계약을 했다라는 소식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연봉을 몇 배 올려줬어도 토트넘이죠.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금액을 주면서 선수를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선수 자체의 능력이 굉장히 좋다. 이 가격대나 연봉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주목하듯이 디애슬레틱에서도 파페마타사르가 왜 영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올해의 젊은 선수상을 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 기사를 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지난 12명, 그러니까 그 올해 젊은 선수상을 수상한 12명의 선수 중 5명의 선수가 바로 토트넘의 선수였습니다. 카일 워커가 2011-12년, 이때 당시에는 맨시티의 카일 워커가 토트넘에 있었고, 가레스 베일 같은 경우에도 2012-13년, 그 다음에는 해리 케인, 델레 알리 같은 선수들이 2014-15 시즌, 그리고 16-17 시즌, 새 시즌에 2번이나 타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의 젊은 선수들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재능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물론 팀 트로피를 타지는 못했지만요. 그것이 이제 토트넘의 가장 뼈아픈 부분 중에 하나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게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여하튼 이 중앙 미드필더들 대부분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공격수들, 골을 많이 넣는 선수들,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주목을 받고 베일, 케인, 알리 같은 선수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겠죠. 그런데 토트넘의 파페마타사르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과 함께 이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주목받을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11월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파페마타사르의 어떤 나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친구가 뛰고 있는 이 미드필더의 롤, 이 역할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보면은 그가 굉장히 멀티펑셔널,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파페마타사르가 이번 시즌 어디에서 터치를 기록했는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비 쪽 부근에서도 많이 잡고 있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 공수 양면으로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리고 이제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뛰는 그런 선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파페마타사르가 얼마나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몇 가지 예시를 디애슬레틱에서 들었는데 예를 들면 빌드업 단계에서 에메르송 로얄이 공을 잡은 상황에서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갈 때 이 중간골이 역할을 해주는 역할, 이 파페마타사르가 내려와가지고 공을 받아서 빈 공간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반대 전환을 하는 능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래넌 존슨한테 공을 받아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클루셉스키한테 넘기고 이게 또 뒤로 뛰어들어가던 페드로 포로에게 연결이 되면서 그 다음에 골 장면, 브래넌 존슨의 골 장면으로 연결이 되기도 했고, 이때 당시에 사르도 이제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잡을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공격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다, 패스도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측면 쪽에 이제 클루셉스키가 공을 잡았을 때 사르가 첫 번째 토트넘 골을 여기서 터뜨렸는데 클루셉스키가 이걸 뚫고 이제 패스를 줬는데 사르가 굉장히 좋은 빈 공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한 명을 끌어준 부분도 있었고 이 공을 그대로 마무리하면서 토트넘의 첫 골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사르의 굉장히 주목받는 어떤 그 능력 중 하나가 상대방의 이 포켓 부분, 그러니까 이 중앙 수비수와 이 측면 수비수 사이의 이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뛰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보여주죠. 이거는 또 아스톤 빌라전 상황인데 두 명의 이 수비수들 사이로 뛰어 들어가는 파페마타사르의 움직임, 이거에 맞춰서 클루셉스키가 공을 줬을 때 상대방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사르가 이 공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메디슨에게 패스, 메디슨이 이거를 굉장히 좋은 터치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 사르의 크로스 능력까지, 이 토트넘이 사르를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고 사르가 굉장히 젊은 재능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여하튼 다양한 공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파페마타사르의 모습을 보면은 토트넘에서 늘 젊은 재능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파페마타사르가 그런 선수 중 하나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Central midfield is a role of consistency. 그러니까 얼마나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느냐가 사실은 센터럴 미드필더로서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순간에 빛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격수들은 한 경기 내내 좀 삽질을 하다가도 공이 딱 왔을 때 그걸 제대로 딱 마무리를 하면은 스타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센트럴 미드필드 이 중간에 있는 이 미드필더 역할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잘해줘야 하죠. 그런데 사르의 어떤 슈팅 정확도라던가 패스 성공률이라던가 공중볼 듀얼, 이 경합이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이 사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탑 쿼터, 그러니까 상위 25%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파페 마타사르가 가지고 있는 풋볼링 인텔리전스, 축구 지능도 너무 좋고 벌써 세네갈 대표팀에서 이제 22경기를 뛰면서 세컨 영거스 플레이어 앳 에프콘,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콘티넨탈 컵, 이 컵 오브 네이션스죠. 아프리카 대륙 컵에서 세컨드 영거스 플레이어, 두 번째로 젊은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대단한 선수, 그리고 굉장히 젊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르의 어떤 그 영향력은 그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보면 훨씬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파메타 사르가 선발로 나섰던 21경기 중에서 토트넘은 15경기를 이겼고, 그리고 9경기, 사르가 없었던 9경기에서는 2번밖에 못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에게 생각보다 이 사르라는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일 수 있다. 사르가 없을 때는 22%의 확률로 이겼고 그렇지 않을 때는 훨씬 더 높은 확률을 보여줬다. 7분의 5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2023-24 시즌만 봤을 때 사르가 지속적으로 뛰었다라고 하면은 83점 이상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 이러한 예측은 crude method,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섬세한 어떤 그런 분석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히스토리, 그러니까 토트넘이 가장 높은 어떤 승점을 기록했을 때 중 하나가 2016-17 시즌에 86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83점을 얻는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면 토트넘은 탑3 피니쉬, 그러니까 이 토트넘의 역사상 그래도 세 번째 역대 3위 안에 드는 그러한 마무리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르가 어쨌건 계속 뛰었다라고 하면 토트넘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기록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토트넘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에는 사르의 공헌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ir exponential growth, 이게 이제 그 폭발적인 아주 그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라는 거죠. 사르는 사실은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애정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AFCON,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컵 오브 네이션스를 나가기 직전에 이제 살짝의 부상을 당했을 때 자신이 국가대표팀에 못 나갈 것 같아서 오열하는 그런 모습, 이를 안아주고 있는 손흥민의 모습, 이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나중에 손흥민 선수랑 같이 이제 그 국대에 가가지고 서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진짜 이 선배로서 손흥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토트넘에 본인이 남아있는 데에는 본인이 토트넘의 우승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1차적이겠지만 또 2차적으로는 젊은 재능들을 이끌어서 이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이 선수들이 무언가를 이뤄내기를 바라는 마음들도 충분히 있겠죠. 손흥민 선수가 사르를 향한 애정이 엄청난데 사르가 그만큼의 또 각광을 받고, 그리고 많은 팬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수다, 굉장히 능력 있는 선수다라는 인정을 슬슬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또 이 사르와의 계약을 벌써 2020년대가 아니죠. 2030년까지 재계약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사르가 더 좋은 활약을 해가지고 구단을 압박해서 더 많은 연봉을 얻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는 선수들 중에 또 번뜩이는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이 파페 마타사르죠. 팀 리빌딩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구하고 있는 다재다능한 어떤 미드필더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패스도 그렇고 공간 침투도 그렇고 굉장히 잘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 사르와 손흥민 선수의 조합이 또 이번 경기에서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 노팅엄과의 경기에서도 분명히 사르가 또 선발 출전할 것 같은데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손흥민의 애착 인형이라고 이 별명이 붙은 사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